한 일본 중년 여성의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 한류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9세의 나카무라 유코가 우연히 본 한국 트로트 프로그램에 빠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심지어 딸까지 끌어들여 모녀가 함께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트로트 한 곡이 어떻게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 사는 나카무라 유코입니다. 올해 59세이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정말 평범한 오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이후 저희 집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으니 서로 어색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신문을 보거나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에리카가 독립한 지 이미 8년이 지났고 집안일만으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쇼핑을 해도 뭔가 허전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했어요. 회사에서는 과장이라는 직책도 있었고 후배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생활을 했는데 퇴직 후에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보였어요. 가끔 유코야, 우리 이제 뭘 하며 살지? 하는 말을 하실 때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국 방송에 눈이 갔어요. 정확히는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화면에 나오는 가수의 모습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대 위에 한 남성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이명웅이라는 가수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일본의 엔카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뭔가 더 현대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는 곡을 들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애절한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쁘게 살아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메마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한 곡이 제 감정을 일깨워준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이 노래 좀 들어봐요라고 했는데 남편은 한국 노래 왜 들어? 일본 노래도 좋은 게 많은데라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한국 트로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제게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일본 중년층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정확히 위로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엔카는 너무 우울하고 과거지향적인데 한국 트로트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 트로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이명웅의 다른 곡들도 찾아보고 장윤정, 홍진영, 김연자 같은 가수들의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트로트의 다양성이었어요. 전통적인 스타일부터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들까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수들의 무대 매너나 팬들과의 소통 방식도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몇 주 후 저는 인터넷 쇼핑으로 한국 트로트 CD를 주문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외 직구를 해본 거였는데 정말 떨리고 설렜어요. CD가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CD를 받은 후에는 매일 한국 트로트만 들었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항상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또 그 노래야? 라며 짜증을 냈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노래 교실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같은 일본 중년 여성들이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수요가 있었던 거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50대, 60대 일본 여성들이 20명 가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두 저와 비슷한 계기로 한국 트로트에 빠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발음도 어렵고 억양도 일본어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서로 격려하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의 중년 여성들이었거든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퇴직했고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주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트로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추천곡을 공유하고 때로는 함께 노래방에 가서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본 현지에 자연스럽게 한국 음악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 모임이 점점 커져서 한 달에 2번씩 정기 모임을 갖게 되었고 때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쿄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딸 에리카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제가 매일 한국 노래만 듣고 한국 영상만 보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거예요. 에리카는 31세로 도쿄의 한법무법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연애나 결혼 문제로도 고민이 많은 나이죠. 그런 딸이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장윤정 영상을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 느낄만 했어요. 엄마, 요즘 뭘 그렇게 보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한국 가수 장윤정이야. 정말 노래를 잘해라고 했더니 에리카가 정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한국 노래요? 그것도 트로트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응, 정말 좋아. 에리카도 한번 들어봐라고 했는데 딸의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엄마 나이에 좀 창피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저는 그냥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 건데 왜 창피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리카야, 엄마가 좋아하는 걸 왜 반대하니? 나이 들었다고 좋아하는 것도 못 가져.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에리카와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딸은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딸이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세대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외로움이나 새로운 취미에 대한 간절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 트로트가 제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너무 컸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가수들의 일정을 찾아보고 새 앨범이 나오면 바로 주문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임영웅이 포함된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전국 콘서트 투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까지 가서 콘서트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다행히 해외 팬들도 예매할 수 있었어요. 티켓 예매 당일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일본 팬들도 정말 많았는지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다행히 티켓을 구할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말씀드렸더니 유코야, 갑자기 왜?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며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 했어요. 사실 결혼 후에는 해외여행을 거의 가지 않았거든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갈 때도 설렜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간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항공편과 호텔도 예약했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걸 예약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헤맸지만 노래교실 친구들이 도와줘서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중에는 이미 한국 여행을 다녀온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행 일주일 전에 딸 에리카에게 연락했어요. 에리카야, 엄마가 한국에 여행 간다고 했더니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혼자요? 위험하지 않아요? 라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리카가 계속 걱정해서 결국 그럼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딸은 잠깐 고민하더니 일정 조정해서 같이 가겠어요.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에리카가 함께 간다고 했을 때 걱정도 되었어요. 딸이 제 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여행을 가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과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출발 전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59년 인생에서 이렇게 설레고 기대되는 여행은 처음이었거든요.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정말 내가 한국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 나리타 공항에서 에리카와 만났어요.
딸도 어머니의 첫 해외 단독 여행에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에리카가 엄마, 한국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이명웅의 노래를 들려줬는데 딸의 반응은 나쁘지 않네요 였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일본의 공항들과 비교해도 규모나 시설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공항부터 다르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어 안내도 잘 되어 있고 디지털 안내판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59세인 제가 봐도 어렵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정말 편리했어요. 좌석도 편하고 깨끗했고 무엇보다 빨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는데 에리카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깔아서 길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하철 앱이 너무 정확하고 편리하다는 거였어요.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사는 것도 신기했어요. 기계에서 바로 카드를 사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에리카도 엄마, 한국 지하철 시스템 정말 좋네요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놀랐어요. 직원분이 간단한 일본어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국 트로트 팬들의 모임이 있다는 현수막을 봤어요. 홍대에서 열리는 국제 팬 모임이었는데 일본, 중국, 태국 팬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에리카야, 우리도 가볼까? 라고 했더니 딸이 엄마가 가고 싶으시면 가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대까지 가서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곳에는 저처럼 한국 트로트를 좋아하는 외국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했는데 모두 한국 트로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씨라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한국어도 제법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트로트를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태국에서 온 젊은 여성분은 이명웅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가사의 의미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트로트는 정말 마음을 치유해주는 음악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에리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깊이가 있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일본 할머니가 한국어로 진도아리랑을 부르시는 거예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외국 팬들이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국 트로트를 예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거든요.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설레서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에리카가 엄마 진정하세요. 콘서트장 늦겠어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분위기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저처럼 일본에서 온 팬들도 많이 보였어요. 플래카드에 일본어로 응원 메시지를 쓴 것들도 있더라고요. 좌석에 앉아서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에리카는 엄마 정말 기대되시나 봐요 라고 하면서 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드디어 무대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가수가 나왔을 때부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TV로만 보던 가수들을 실제로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명웅이 무대에 올랐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집에서 혼자 들으며 위로받았던 그 노래를 실제로 듣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노래가 진행될수록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가사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인생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까지 모든 것이 그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에리카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엄마, 정말 좋으셨나 봐요. 엄마가 이렇게 감동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딸은 그동안 어머니가 왜 한국 트로트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콘서트에서 제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음악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이에요. 콘서트가 끝나고 팬미팅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이명웅과 직접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명웅이 저를 보고 일본어로 일본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져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한국 가수가 일본 팬에게 인생의 의미를 선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공연장에서 나오면서 에리카가 엄마,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한국 문화에 그렇게 빠지셨는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외국 중년 팬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한국 문화의 힘을 딸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에리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기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사과하는 딸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에리카야, 엄마도 처음에는 그냥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삶에 활력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딸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 모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리카가 도쿄로 돌아간 후에도 자주 연락해서 한국 트로트 관련 소식들을 알려주곤 했어요. 엄마, 이명웅 새 앨범 나왔대요. 제가 주문해드릴까요? 라고 말이에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에리카가 저를 위해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세대라 인터넷 활용도 빠르고 한국어도 번역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다음 달에 이명웅 팬미팅이 있는데 티켓 예매해드릴까요? 라고 연락이 올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딸이 제 취미를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더욱 즐겁게 팬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한편 저는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니어 트로트 팬클럽을 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50명까지 늘어났어요. 팬클럽 회장을 맡게 되면서 정말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원래 모임을 기획하고 한국 가수들의 일정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단체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저희 팬클럽을 취재하러 온 일이에요. 일본에서 한국 트로트가 이렇게 인기인 줄 몰랐다며 기자분이 놀라워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한국 문화에 감사해요라고 말했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 중년 여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한국 드라마 보다가 트로트에 빠졌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설레는 일이 있다니. 행복해요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 영상을 본 NHK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일 문화교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저희 팬클럽을 소재로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NHK 다큐멘터리 촬영 때 에리카도 함께 출연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의 취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뻐요라고 인터뷰하는 딸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촬영 과정에서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이명웅이 일본 팬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코 씨,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만나요라고 말하는 영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저희 팬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는 연락들이 쇄도했어요. 하루에 20통 넘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나도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다며 연락해온 일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팬클럽은 이제 전국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어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지부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화상 모임도 갖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도 온라인으로 함께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이제는 제 활동을 이해하고 응원해주세요. 처음에는 유코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는데 제가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유코야, 내가 즐거워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사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남편도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 축제에서 한국 트로트 공연을 기획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저희 팬클럽에서 한국어 공부반을 만든 거예요.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 현대사회까지 관심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 가수들 음악도 듣기 시작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에리카가 엄마, 이제 저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농담할 정도예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열린 국제문화축제에서 한국 문화 소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정말 많은 일본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제 또래 여성분들이 한국 트로트가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축제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가 한국어로 진도아리랑을 불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관객들이 큰 박수를 쳐주셨어요. 59세의 새로운 언어로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리카도 그날 축제에 와서 제 무대를 봤는데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를 보며 많이 배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요즘 저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코의 트로트 이야기라는 채널인데 한국 트로트 소개하고 일본어로 부르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구독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을 보면 전 세계 한국 트로트 팬들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코 씨 덕분에 한국 트로트를 알게 되었어요. 같은 메시지들을 받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한국의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화상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 트로트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감동적이다라며 한국 시청자들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제 꿈은 언젠가 한국의 트로트 가수와 함께 듀엣 무대에 서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부족하지만 꿈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큰 꿈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에리카는 이제 완전히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한국 출장에 있을 때마다 트로트 관련 굿즈를 사다 주고 새로운 정보도 알려줘요. 모녀가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니까 더욱 의미 있어요. 최근에는 에리카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엄마와 함께 한국 여행 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취미에 동참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올해 계획 중인 일은 저희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한국에서 트로트 캠프를 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트로트 레슨도 받고 녹음도 해보고 작은 공연도 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의 한 기획사에서 협조해주기로 했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일본의 시니어 트로트 팬들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트로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그 기획사 관계자분이 유코 씨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 트로트가 더욱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료하고 외로웠던 중년 여성에서 활기차고 열정적인 한류 팬클럽 회장이 되었거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줄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유코 씨, 정말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해요. 실제로 마음이 젊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니까 매일이 설레고 즐거워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에리카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남편도 제 활동을 응원해 주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졌어요. 한국 트로트가 저희 가정에 가져다준 변화는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음악 취미를 넘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 매개체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59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 트로트와 함께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본 시니어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트로트 한 곡이 정말로 제 인생을 다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 이명웅의 노래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죠. 음악의 힘,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혹시 저처럼 무료한 일상에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저도 59세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트로트, 아니, 한국 문화 전체가 일본 중년층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 교류가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준 음악이나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